국민의힘에 지금 많은 후보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룰로 따지면은 1차 경선에서는 100% 완전 국민 경선을 해서 네. 4명을 추린다는 얘기고요. 4명 중에서 당심 50%, 민심 50% 섞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1단계에서 50% 이상을 한 명이 넘으면 그대로 경선 종료하고요. 50%를 못 넘을 때에는 결선 투표를 해가지고 또 한 번 투표를 하겠다. 지금 이런 룰이거든요. 네. 임 차장님, 네. 오세훈 시장이 빠진 자리 누가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4명 한번 골라주시죠. 4명. 4강. 천기 누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문수 들어갑니다. 김문수 들어가고요. 한동훈 들어갑니다. 한동훈 들어갑니다. 김한 네. 또 누굴까요? 홍준표 들어갑니다. 홍준표, 김한홍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경원 들어갑니다. 아 나경원을 보세요. 전 나경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유는요? 나경원 말한 사람이 없죠. 지금 사실 잠룡이라고 할 만한 나경원만 한 사람이 아니, 없다고요? 그러면 양양자원은 어떻습니까? 양양자원이요? 예, 양양자원도 지금 국힘으로 나가신다는데. 출마하신다고. 아니 지금 대선 네. 국힘에 가입을 했고. 네, 맞습니다. 가입이 아니죠. 네. 당원 가입. 당원 가입을 했죠. 당원 예. 가입했고 대선 출마까지 했는데 뭐 그런 나경원 의원이다. 그런 군소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논평할 가치가 없지 않을까. 어렵다. 어렵다는 그럼 거죠. 나경원 의원이 왜 네. 유력하다고 보세요? 4강에.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했었던 말들이 있잖아요. 음. 자기는 이제 윤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윤심이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인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자라는 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본인이 뽑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휩쓸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같은 경우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이 자기한테 뭐 대선 출마를 하라 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들이 어찌 보면 김문수와 나경원에게 또 흘러갈 수도 있다. 나경원. 네. 우리 그러면은 우리 봉 위원장님은 누구 4명 한번 좀 읊어보시죠. 사실 저도 나경원 후보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선수를 뺏겨버려가지고 되게 애매한데요.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후보까지. 아니, 나경원 생각인데. 후보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습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뭐 두각된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예. 요거에 비춰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론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에 어찌 보면 보수층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았었고 예. 또 어찌 보면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보수 지지층 내지는 극우 아스팔트 지지층이 결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 예. 뭐 전화를 받는 그 적극성 정도가 다르다라는 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스팔트 지지층이 뭉치던 아니면 윤석열과 아직 남아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내란장당들이 뭉치던 예. 해서 어떻게든 나경원을 아하. 4위까지 올려서 아하. 소위 말하는 대선 전국에서 오. 계속해서 윤석열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예. 또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거나 뭐 민주당 후보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네. 그런 전략을 기본적으로 짜서 이제 네.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을 노릴 것이다 예. 네. 라는 생각까지도 좀 확장이 되게 됩니다. 아니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네. 조금 생각이 달라가지고 네. 왜냐면 이제 저는 누구로 보냐면 저는 안철수를 보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이유가 뭐냐면 네.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이제 당 내에서 윤심 쪽으로 기울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통적으로 확장성 있는 후보다라는 평가가 네. 높은 사람입니다. 오세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네, 네, 네. 그래서 오 시장의 그 포션은 조금은 민심에 가까운 후보, 조금 더 확장성이 있는 후보에게 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룰이 100% 완전 국민 경선이기 때문에 민심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민심의 많은 부분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담겨 있던 그 표심이 오히려 저는 나경원보다는 더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근데- 안철수 의원 경쟁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 같은 게 그러니까 안철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오세훈으로 가야 될 표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세훈으로 가야 될 표심은 저는 포기한다고 봅니다. 뽑을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 오세훈을 뽑을 사람들이었으면
애초에 지금 다른 후보들을 뽑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배신자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배신자. 네. 아하. 그렇게 되면 오세훈으로 가야 될 표심을 갖고 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존의 국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지키기는커녕 예. 윤석열에게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본인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을 후회한 사람이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매우 좀 떨어질 낮다? 것이다. 아하. 네, 그렇게 보고요. 우리 예. 네. 봉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일정 부분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 여론조사 100%로 4명을 추리는 룰 자체가 룰 자체가 그런 예. 거기 때문에 근데 또 기본적인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인지도가 예. 기본적으로는 깡패지 않습니까? 인지도. 예, 인지도가 기본적으로 깡패인데 어쨌든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안철수 후보시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지금 이 전국에서 어쨌든 여론조사에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물어보고 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겠다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통과해가면서 안철수를 찍으러 오는 분들보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다 이해하고 나경원 후보로 찍으러 오는 그 친윤 그룹의 어떤 결집성이 좀 더 높을 것이 아닌가라는 아하.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예. 뭐 어쨌든 저는 나경원 후보가 출마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친윤 세력의 여러 협잡이나 공작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지금 어쨌든 윤심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에서 4위로 올라가고 적어도 국민의힘 경선에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결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분명히 예. 윤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그냥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자면 이제 김문수 후보는 친윤 후보의 대표주자 예. 격인 것이고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고요. 지금 지분이 가장 그렇죠. 높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이제 2, 3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이고 그 네 번째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화두일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후보를 친윤계에서 이제 민다라는 전제를 해놓고 근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본선으로 가게 되면 중도 확장까지 물론 저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들은 그걸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김문수 후보는 이미 친윤의 민심은 잡고 있기 때문에 중도 확장적인 전략을 펴고 아니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반대로 이제 친윤 그룹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아스팔트 지지층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규합을 시켜놓은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이 둘이 예. 합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정치적 상상력을 좀 발휘해봤고요. 좀 상상력을 발휘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네. 무슨 수를 써서든 국민의힘은 오세훈 후보가 사퇴한 상황에서 나경원 후보를 예. 올려야 된다. 예, 친윤 올리려 그룹에서는 할 안철수 후보가 4위로 올라가는 것만큼 본인들이 짜놓은 판에 뭐랄까요 후추가 뿌려진 일이 없다. 아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임지웅 처장님은 네. 이제 4강으로 올라간다고 쳤을 때 네. 향후에 김문수, 네. 한동훈, 홍준표, 뭐 네. 나경원으로 놓고 치더라도 네. 어떻게 좀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뭐 저는 국힘 경선 자체에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힘이란 당에 관심이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한덕수가 2%로 최근에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를 가장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언론이 지금 끌고 올려주고 있는 거다. 머리채 잡고 지금 끌고 올려주고 있는 거다. 한덕수를. 저 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한덕수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어쨌든 뭐 노무현 정권에서도 국무총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언론에서 지금 계속 한덕수를 평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온건 보수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자체도 본인이 출마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황교안 당시 이제 박근혜 때 권한 대행도 그때 바로 불출마 선언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그때 미래통합당인가요? 미래통합당입니다. 예. 예, 그때 그 당에서 그 특례까지 해주겠다. 일단은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후보 경선을 알아서 하고 예. 그 다음에 당신 들어와라.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줬는데도 자유한국당. 불출마 선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뭐 트럼프가 뭐 미 대선 전화해가지고 대선 출마하냐 마느냐 이거 흘린 거 한덕수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예. 자가 발전이죠. 예,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론들이 이걸 받아 써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정치적 상상력은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국힘에서는 알아서 경선을 하고 아무나 나오고. 네, 아무나 나오고 뭐 김문수가 나오든 뭐 한동훈이 나오든 뭐 누가 나오든 뭐 이철우가 나오든 예. 유정복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간에 단일화는 무조건 들어갈 거다. 그래서 2011년 재보궐선거 때처럼 가게 될 거다. 예. 저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금 거예요. 이제 한덕수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한덕수 총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나와서 네. 트럼프와의 대화 내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선에 의향 있냐라는 네. 트럼프의 질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고심 중이다 이 네. 정도의 이야기를 지금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것도 뭐 한덕수 대행 측의 뭐 하나의 언론 플레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결론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대권에 나온다면 굉장한 이거는 좀 뭔가 영향력은 있을 것이다. 네. 뭔가 그 대선에 당선은 못 되더라도 네. 이 국민의힘의 지형에는 영향은 좀 클 것 같은데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 보실 때는 한덕수 대행의 움직임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자가 발전을 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지금 입장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대선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반농담으로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가 대선에 대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하고 누가 봐도 자가 발전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떠돌고 있고 또 그리고 어쨌든 내일인가요? 그 국민의힘 의원 60명인가가 또 한덕수 총리에게 출마를 권유하는 뭐 그런 퍼포먼스를 예. 한다라는 그거는 이야기도 제가 좀만 있더라고요. 설명드리면 예. 성일종 의원이 중심이 돼서 한덕수 출마 요청 성명서를 준비 중인데 네. 권성동을 비롯한 지도부는 상당히 만류를 하고 있다.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지도부는 당연히 사실 상식적이라면 만류를 해야죠. 예. 솔직히 말해서 그 지금 이 탄핵까지 이어졌던 이 전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그 대선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직접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뛴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기본적인 공당 내지는 한때는 정부를 구축했던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 과연 있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을 명확하게 하고 싶고 저는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대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예. 네.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니까 그게 성사가 되려고 해도 나경원 후보가 사위 안에 들어야 되는 국민의힘의 계산이 선다. 예. 네. 결국 김문수 나경원 이 두 분이 합치고 그 이후에 강경 보수층과 한덕수 총리가 데려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그 온건 보수층까지 끌어안는 단일화를 진행을 하려면 결국 나경원 후보가 계속해서 그 아스팔트 지지층을 공략하는 희생을 해줘야 소위 말하는 네. 본인의 이미지를 다 버리면서 네. 희생을 해줘야 되는 게 친윤 세력의 계산일 것이다. 안 그래도 전 진짜 몰랐는데 오늘 지금 방금 작가님이 보내주셨거든요. 예. 오늘 이제 나경원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분께서 햄버거 회동을 한다고. 아 햄버거. 예. 예. 햄버거는 맛있죠. 예, 저는 햄버거 맛있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오늘 햄- 둘이 예. 먹는 거예요 지금. 예, 김문수 나경원. 또 햄버거인가요? 또 햄버거인가요? 예. 중앙대학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롯데리아는 아닌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거. 네. 예. 카우버거 어떤 햄버거인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네. 예. 중앙대학교면 네. 이제 나경원 후보의 지역구죠. 나경원 지역구. 후보의 네. 지역구고. 지역구고요. 예, 아니 그래서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는 지금 두 분 다 이렇게 좀 분석은 나름대로 해 주셨는데 지금 이 한덕수 총리가 대행 자격으로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자기 스스로 걸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명분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추측입니다만은 이번에 이완규라는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물론 네. 이제 헌법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또 이완규 처장이 내란죄로 이제 피의자 입건돼 피의자 있는 입건. 사람이라서 네.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요 관련해 가지고 한덕수 대행이 일부러 탄핵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자극해서 네. 탄핵 좀 시켜줘. 그러면 탄핵이 보고됐을 때 본인이 사표 쓰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좀 탄압받는 서사를 짜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이다 이런 평가도 좀 있는데 우리 네. 임 처장님 한덕수 대행의 지명 법제처장 이완규 지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완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논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동기도 했었고 검찰총장 시절에 법률 대리인도 맡았었고 법제처장 맡았었고 그리고 대통령 안가위에서 또 회동한 사인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핸드폰도 여러 번 바꿨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문제 많은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나 2차 내란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든 거랑 다를 바 없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또다시 이제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설을 통해서 한덕수를 또다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대선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다시 재탄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아직까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논의가 아마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아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봉 위원장님은 한덕수의 대행의 그 월권적인 지명과 또 그 이후에 뭐 탄핵 움직임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탄압받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완규를 지명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조금 그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여러 추측을 바탕으로 그 기준을 짜놓고 고민을 해보면 저는 요거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게 예. 한덕수 총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지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산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건보수층을 끌어안을 수 있다 내지는 노무현 정권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거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뭐 예.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이번에 지명된 이완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핵심적인 지점 뭐 내란의 피의자이기도 하고 뭐 파면된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와 법제처장이기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미지적으로 시각적으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야 대학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리하게 굴었던 그 검사 중에 한 명이라는 당시 거죠. 이완규 검사가 배석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소비되고 언론에 돌 거라는 걸 절대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제 온건보수 이미지와 노무현 정부의 총리였던 그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온건보수를 잡아야 하는 한덕수 총리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었겠느냐. 전 솔직히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득이 안 되는데 그럼 왜 지명을 한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가 이제 한덕수 총리는 뭐 대권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분의 연령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나 이제 쉬셔야 하지 않나라는 76세죠. 생각이기도 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그걸 비춰봤을 때 한덕수 총리 이제 더 이상 정치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확률이 합리적 추론상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이제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는 마지막 위헌정당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정당 해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나중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그러니까 정당 해산을 막기 위한 예. 방법이다. 결국 그렇게 마지막에 설명하면 되겠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를 바탕으로 내란을 일으킨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한 어쨌든 위헌을 명백하게 저질렀고 예. 헌법재판소가 그걸 인정했고 그 내란 수괴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경선을 거쳐서 후보 이름을 달고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고 분명히 일각에서는 그런 요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쨌든 뭐 지금 윤석열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뭐 아니면 보수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 다 있다는 평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그래도 대통령 파면이 만장일치 파면의 결과를 가났던 것을 국민의힘과 지지층들이 봤기 때문에 예. 이 위헌정당 심판 적어도 해산은 되지 말자. 마지막 벼랑 끝에서 내놓은 마지막 발악일 수도 있다. 마지막 발악이다. 예,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한덕수 대행의 지금 사실은 이완규, 함상훈 두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행위는 네. 사실은 권한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원천 무효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여러 네.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헌법소원과 또 가처분을 제기를 했고 네. 또 어제는 국회에서도 권한쟁의와 함께 또 가처분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네. 상당히 좀 헌법재판소 좀 빠르게 검토는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네. 임지웅 처장님 보실 때는 네. 요거 이완규 네. 지명 저지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헌재라든가 뭐 다른 데의 그것보다도 저는 공수처에 좀 큰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공수처. 예. 예. 공수처가 이완규는 피의자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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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로. 예. 경찰과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나서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어떤 결과물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줘야 된다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노리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알박기를 하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함으로써 어쨌든 간에 내란에 대한 국민의 기억들을 좀 퇴색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사실은 좀 파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12월 3일 그 내란 그 전후에 대한 뭐랄까요? 그 기억들이 좀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도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특히 예.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서 또 논쟁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재명 중심으로 이 뭐랄까 이 여론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 그 내란 당시에 뭐 어디서 누가 뭘 했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기억들은 굉장히 퇴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노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시기에 예. 그런 알박기를 했었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에 대한 지속적인 좀 이제 증거들이 나오고 결과들이 나와주고 그리고 국민들이 아 맞아 12월 3일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나 다시 기억났다 그렇게 되면 이 헌법재판관 임명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제 헌재의 심판이라든가 예. 그리고 나아가서 대선 국면에서 내란 세력들의 또다시 일어날 준동까지도 예.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 봉 위원장님은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이거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 어쨌든 효력정지가 처분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주심이 또 하필 마은영 재판관이더라고요. 그 이제 무작위 배당. 네, 무작위 배당을 한 결과 마은영 예. 재판관이더라고요. 공교롭죠. 네, 예. 공교롭게도 이제 어쨌든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하기 전에 예. 마은영 재판관도 굉장히 오랜 기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직을 수행을 못했고 사실상 이제 추천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마은영 재판관이 물론 혼자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마은영 재판관이 주심인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주심이 되면은 사실 뭐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권한이 그렇죠.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중요한 것은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의 퇴임을 그렇죠. 앞두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그렇죠.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이 되면서는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가시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도 이 과정이 어떻게 막아질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미지수인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건 제가 이제 첫 번째 방송에 나와서 네. 이제 윤석열 파면되기 전이었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치 자체가 너무 많이 희화화되고 있고 민화가 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세대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는 가장 많은 말 이걸 진짜 해? 미친 거 아니야? 이 두 마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마저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예. 윤석열의 잔당들이 아하. 이런 안타까움이 솔직히 많이 들고 예. 그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는 분이 내란 혐의의 피의자가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판결을 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나 외신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전 기본적으로 예. 국가 자체를 이제는 희화화시키고 있다. 예. 전 이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특징이 뭐냐면은 범죄 혐의가 있을수록 승진을 많이 시켜요.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옛날에 다 같이 구려서 그런가 봐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최혜병 수사회합 사건에 수사받고 혐의를 인정받으니까 수사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호주 대사 보내주고 음.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문제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공천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입막음용 범죄자 돌려막기 인사. 그러니까 요게 지금 특징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아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힘으로 이건 반드시 좀 저지를 해야 될 네. 부분이다. 이렇게 되게 나쁜 생각합니다. 놈들입니다. 예, 아주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네. 나실만한 문제고요.